자, 진로 수업 두 번째 시간이 되죠. 저번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요, 유형별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수시와 정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유형을 5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유형, 1유형은요, 학생부 교과전형 A라고 합시다. 학생부 교과전형 A예요. 이 학생부 교과전형 A는요, 내신이 100%고요. 내신만 들어가는 거예요.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고, 뭐 이런 유형이 학생부 교과전형 A형이라고 저희가 그냥 A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약속한 거죠. 특별히 뭐 이런 유형의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저는 1유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내신만 들어가는 유형. 그 다음에 2유형은요, 학생부 교과전형 B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이건 B형. 어떤 거냐면, 내신은 반영을 해요. 100%는 아니고. 내신을 반영하고 면접을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 공부와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그 유형을 학생부 교과전형 B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2유형입니다. 3유형은요, 학생부 교과전형 C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건 어떤 거겠습니까? 학생부 교과전형 C형, 내신 반영하고, 면접도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반영.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냐? 다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반영하는, 그런 유형. 면접은 없죠, 참. 면접은 없고요. 내신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장 비중 있게 반영하는 유형이 학생부 교과전형 C형이었어요. 4유형은요. 뭘까요?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내신 반영하고 면접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주 우수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내신이나 면접은 있어요. 근데 내신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고 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성평가라고 해서 어떤 양적인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4유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유형은 뭐겠어요? 하나 이제 남은 거 정시올인이요. 말 그대로 수능만 보고 가겠다는 거죠. 수시는 아예 원서도 안 내고 나는 12월에 있는 정시 원서 접수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죠? 기억나죠? 자, 그럴 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진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알아본 유형을 연결시켜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업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럴 때요, 이 진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전형 A를 볼까요? 내신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 A를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대학 입학이라는 차원에서 입학 준비라는 차원에서는 뭐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내신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진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1유형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진로 시간에 열심히 내신 공부만 해라 라는 겁니다. 진로 시간에 열심히 내신 공부만 해라.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는 거죠. 자, 여기 학생부 교과전형 C형을 보세요. 내신 반영,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학생부 비교과의 어떤 활동들을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신에 그냥 열심히 내신 공부하고 그다음에 수능 공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신과 수능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정시에 올인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유형, 그 다음에 3유형, 그 다음에 5유형 있는 사람은요, 수업 시간에, 진로 수업 시간에 그냥 공부만 하세요. 공부. 어떤 공부?
필요한 공부. 내신이 필요한 사람은 내신 공부하고, 내신과 수능 체제가 필요한 사람은 내신과 수능 공부하고, 그다음에 정시에 올인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이 유형과 사 유형 보세요. 특히 사 유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는요, 무조건 학생부에 기록되는 모든 항목의 준비를 다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로 수업이죠. 진로 수업은요, 이 수업 자체가 진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학생부에 진로 활동이라고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진로 활동이라고 있거든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자동, 봉진, 뭐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그럴 때 진로 활동. 특히나 여러분 때부터는, 지금 3학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때부터는 학생부에서 글자 수가 가장 많은 항목이 뭐냐라고 물으면, 진로 활동이에요. 그래서, 글자 수로, 몇 자를 쓸 수 있더라? 700자를 쓸 수 있나? 750자를 쓸 수 있나? 약간 헷갈리네요. 700자 같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요, 500자 뭐 이래요. 여러분, 과목별 세분 듣기도 500자예요. 근데, 500자. 1년으로 하면은, 1000자가 되나? 이거 또 들여다봐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 항목으로 볼 때는, 이 진로 활동의 글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활동 항목이죠. 이 진로 수업을 그런 활동 항목에 의미 있는 멘트를 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택한 사람은요, 진로 시간에 전공 관련 서적을 한 권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진로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진로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학생부 교과전형 A형이나 학생 교과전형 C형, 그 다음에 정시올인 사람은 사실 진로 시간에 이런 거를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사람은 활동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 활동 과정을, 그 활동을 적어주는 날에 의미 있게 서술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진로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전공 관련 서적을 한번 이렇게 하자. 독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 독서를 어떤 시간을 정해서, 진로 시간이겠죠? 시간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읽어 나가는 과정을 가졌다. 이거 의미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여기 설명이 안 된 유형이 있죠. 이 유형. 이 유형은 내신을 반영하고 면접을 반영하는 유형이었죠. 이 면접 때도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물어볼 때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2년 전까지 이제 3학년을 할 때 보면은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물어보는 면접은 지원 동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 이런 말을 붙이는데, 그런 학생부 확인 면접은 보통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 조금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접, 학생부 교과 전형의 어떤 면접 전형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유형까지도, 이 유형, 지금 이 유형에서도 전공 서적을 좀 읽어 나가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유형과 사 유형은 전공 서적을 읽어라. 그러면 2유형과 4유형에 생각할 때, 저 1유형과 3유형, 5유형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공부만 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이제 생기부에 진로 활동, 아까 말했죠. 진로 활동에다가 의미 있는 멘트를 적을 때, 1유형과 3유형과 5유형은 사실, 적을 만한 멘트는 없다는 거죠. 그거를 감수하고 공부만 하라는 거고, 2유형과 4유형은 그 진로 활동에 전공 관련 서적을 읽어나가는 과정을 적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3유형이 아니고, 2유형이죠. 2유형과 4유형을 위한 진로 활동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등교 수업을 하면은 이런
유의무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표는 이런 식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폼으로 할 거다라는 거를 대충 보여줄게요. 그래서 도설명을 쓰고 그 책과 진로 또는 전공과의 연관성을 짤막하게 쓰는 거예요. 짤막하게 쓰고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진로 시간이 앞으로도 최소 5시간 넘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 여러분이 읽은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써라. 이런 거죠. 여러분 아직 책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제 설명 듣고 이번 주에 할 일은 책을 한 권 선정하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선정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1차 시에다 쓰고 2차에 쓰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등교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학습지 요 폼을 나눠줄 수는 없죠. 그래서 링크 제가 지금까지 잘 사용하는 설문지 구글 설문지 링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1차 시 내용을 그 링크 안에 그 설문지에 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의 앞으로의 진로 수업을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